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7주차 저희는 이거 What is AWS랑 EC2랑 EC2 배포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저희가 3명이다 보니까 파트를 3개로 나눠서 한 명씩 이거 하기로 했고, 저는 먼저 AWS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WS란 이름 그대로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마존 AWS가 뭔지 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써보셔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생소하진 않을 건데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클라우드 개념이랑 비슷하면 살짝 다른데, 어떤 거냐면,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내 로컬 환경의 이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또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제 로컬 환경에서 뭐 이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뭐 CPU나 램, 뭐 GPU, SSD 이런 거를 내 거를 사용하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원하는 걸 구축할 때마다 뭐 GPU를 좀 특화된 걸 써야 되면은 돈을 주고 바꿔야 되고, SSD를 좀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이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컴퓨터 하나의 클라우드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물리적인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공간을 쪼개서 하나씩 사용자들에게 주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버추얼박스나 패럴렐즈 같은 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서버가 어디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맵이에요.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핑이 높으면 핑이 튄다 이러면서 좀 렉 걸리는 것 같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런 게 서버의 위치와 좀 관계가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물리적 거리가 일단 존재하는데, 이런 망들 자체가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날씨나 뭐 기후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도 받고, 뭐 해저 케이블에 문제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국내에 ISP라고 뭐 KT나 SKT나 LG 같은 이런 인터넷 회사와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이런 인터넷 회사들 사이에서의 호환도 잘 돼야지 또 느려지지 않는데, 이게 저희 한국에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시아에 총 3개가 있는데 일본과 싱가폴 그리고 저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서울에 이게 추가됐는데, 이 이유가 넷플릭스가 뭐 한국에 들어오면서 추가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대표적으로 아마존 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걸 왜 사용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뭐 블록체인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게임 테크, 머신러닝과 같은 거 저희가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구현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미 뭐 세계에서 뭐 최고 가는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좋겠죠. 그리고 유동적으로 소스 관리가 가능한데, 이게 2016년 자료긴 한데 이 배민 주문량을 시간대별로 통계를 낸 거예요. 보시면은 점심시간이랑 저녁 시간대 가장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은 이 피크 시간대에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뭐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도
이만큼의 뭐 서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AWS를 이용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서버를 줄이고 사람이 많을 때는 서버를 늘리는 게 시간대별로 조절 가능하고 또 이런 시간대별로 가격을 측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익히 들어보신 헤로쿠와 AWS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 헤로쿠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플랫폼 기반이고 AWS는 인프라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은 이미 운영체제와 개발 환경에 관한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해놓고 써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냥 제 로컬 환경에서 작업한 거를 깃 저장소에서 쏴주기만 하면은 뭐 바로 서버가 구동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미 플랫폼이 다 돼 있는 기반이 이 플랫폼 기반의 해놓고고 아마존은 인프라 기반이어서 어떤 OS를 쓸지랑 어떻게 개발 환경을 세팅할지 뭐 이런 사소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좀 딥하게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큰 장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빈 컴퓨터를 그냥 제공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AWS 이용하는 기업들인데 뭐 저희가 이렇게 큰 기업에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저도 뭐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웬만한 대기업이나 뭐 들어본 기업들 모두가 거의 다 AWS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놓고 방법도 많이 숙지해 놓으면은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AWS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 다음에 EC2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EC2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창이 안 나와가네요. EC2는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중앙부를 이루는데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저희가 원하는 컴퓨터를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바로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EC2라고 합니다. EC2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의 컴퓨터를 쓸지, 인스턴스 유형을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스토리지를 추가할지, 뭐 방화벽이나 키페어 이런 것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뒤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M이 인스턴스 타입이고 뒤에 숫자가 3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어가 크기 저장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스턴스 타입으로는 이렇게 여러 인스턴스 타입이랑 인스턴스 세대를 합쳐서 여러 개의 성능이 있는데 자기의 애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EC2 인스턴스는 그 EC2 인스턴스 연결에서 그냥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웹에 그 쉘이 나와서 그 브라우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운영체제가 오래되거나 옛날에 만든 EC2면은 이 연결 버튼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해당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령어가 나오는데 해당 명령어를 쉘에서 그 입력을 하면은 그 터미널에서 자기가 원하는 터미널에 입력을 하면은 그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 이제 EC2 접속은 그 나중에 실습하는 걸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그 뒤에 IP 주소가 있어서 여기 IP 주소가 나와서 IP 주소를 그 브라우저에 그냥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처음 만들었을 때 IP를 접속을 하면은 무한 로딩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웹에서 사용하는 80번 포트를 개방을 해야 이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인바운드 규칙,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는데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이제 EC2로 접속을 하는 것을 인바운드 규칙이라고 하고 아웃바운드 규칙은 EC2에서 외부로 접속하는 걸 아웃바운드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최소한으로 열어야 보안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규칙을 보면은 처음엔 22번 포트만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22번 포트는 SSH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거고요. 이제 웹에서 쓰려면은 HTTP를 써야 되니까 80번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로그인 상태가 아니구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규칙을 편집하려면 이제 왼쪽에 있는 보안 그룹으로 들어가서 그 인바운드 규칙 편집에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데 그 유형에서 이제 저희는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사용한다 하면 HTTP를 열어야 되니까 여기서 HTTP를 선택하면 프로토콜이랑 포트는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고 이제 허용할 IP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IP를 할 때는 0.0.0.0/0을 하면 이제 모든 IP가 그 브라우저로 연결이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후에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아직 근데 서버만 열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본 제일 처음 그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중지나 종료를 할 수 있는데 인스턴스 중지를 하게 되면은 그 저장 장치에 대한 비용만 들고 그 외에 비용은 들지 않는데 아예 더 이상 인스턴스를 쓸 필요가 없으면은 인스턴스 종료를 하면은 이제 인스턴스가 완전히 꺼지고 더 이상 비용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인스턴스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IP가 바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2가 공짜는 아니어서 가격이 있는데 그 1년 동안은 프리티어 정책이 있어서 마이크로 인스턴스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불 방법으로는 온 디맨드, 스팟 인스턴스, 예약 인스턴스 방법이 있는데 온 디맨드 방법은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운영체제를 쓸지, 어떤 지역을 쓸지, 뭐 뒤에 용량이 얼마나 큰 걸 할지 이런 거에 따라 바뀌는데 또 그런 거에 따라 자기가 쓴 만큼을 내는 게 온 디맨드고 이제 스팟 인스턴스는 좀 싼 가격에 빌려올 수 있는데 이게 좀 안전하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은 온디맨드랑 섞어서 쓰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받듯이 특정 시간에 막 몰려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같이 쓰면은 그 시간대에만 싼 가격으로 추가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 디맨드랑 섞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예약 인스턴스는 나중에 살 때 미리
할인된 가격에 사려고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 것을 예약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화면 공유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방금까지 이제 설명하신 인스턴스 생성부터 해갖고 간단하게 AWS에서 EC2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AWS 첫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에 EC2라고 컴퓨팅에 가장 먼저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이 왼쪽 목록에서 인스턴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리티어 사용 가능한 것만 체크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체크를 안 하더라도 위쪽에 프리티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분투 서버를 이용한다 해서 저도 우분투 서버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제 GPU와 메모리, 뭐 성능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티어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이거 하나뿐이니까 뭐 이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검토 및 시작을 눌러주고 이제 인스턴스 보안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현미님이 예, 여기 인바운드 규칙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개선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선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키페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서 키페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새로 하시는 분들은 디폴트로 새 키페어 생성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인스턴스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이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인스턴스고 이 로딩 창이 지나면 저희가 웹 콘솔로도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로컬 콘솔에서 SSH로 접근하여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좀 생성되어 있는 걸로 아마 됐네요. 여기 클릭을 해주고 연결을 그러면 이게 이제 방금 열린 콘솔 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제 로컬에서 이렇게 치면은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면은 이게 확실히 제 로컬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완전 새 컴퓨터가 저에게 할당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다시 연결 방금은 웹 콘솔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제 로컬에서 터미널에서 열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하면은 약간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제 로컬로 이 앞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분투 IP 위치 저희가 할당받은 IP가 나오죠. 여기에서 똑같이 하고 하면 아까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디렉토리가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EC2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배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기획한 프로젝트나 그런 거는 완성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그 앞에 호준 씨그 강의 다른 분들도 다 하셨는데 호준 씨 강의 아주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설명했어도 똑같이 설명했을 것 같을 정도였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